이재명은 알고 있었다. 이 구조를. 가두리 양식장의 구조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 논문을 하나 가지고 와 봤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2005년도에 당시에 이재명 변호사가 쓴 논문입니다. 자, 2005년도 12월에 작성된 경원대 논문이 있습니다. 지방정치의 부정부패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하필 지금 대장동 1심이 났는데 저는 이 논문이 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애써 구해가지고 제가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자, 지방정치의 부패에 관한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이 1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남시 주요 간부인 유동규 씨하고 업자들한테 나름대로 중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하필 2005년도 그러니까 성남시장이 되기 전에 썼던 논문이 이런 논문이에요. 자, 제목이 아까 그렇고 요지가 첫 서두가 뭐로 시작하냐면은 지방정치 과정에서의 부패는 중앙정치와 달리 극복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 아, 극복 방안이 마땅치 않다네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자, 뭐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중앙정치 같은 경우에는 뭐 탄핵을 할 수 있고 해임을 할 수도 있고 언론의 감시도 촘촘하고 그러는데 지방 선출직 같은 경우에는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는 것 외에는 어떤 견제 수단도 없다. 어떻습니까? 자, 지방에서는 지금 보면은 그런 제도라는 거는 탄핵이라든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범에 의해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제재 방법도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리를 저질러도 안 들키다라는 거를 본인이 논문에 썼다는 거는 본인이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논문을 썼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논문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방정치 부정부패를 유형별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로 든 게 뭐냐면은 공교롭게도 또 이거예요. 권력형 비리로 관료와 기업인 사이의 유착관계. 하나하나가 정말 예사롭지 않아요. 진짜 미래를 내다본 느낌인데 자, 관료와 기업인과의 유착관계가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그 첫 번째 유형으로 당시에 이재명 변호사가 든 겁니다. 관료들은 기업을 통제하는 수직적 관계를 요구하면서 행정의 권력화를 심화시켜서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게 사업적 특혜를 줘서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데 관료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갑질하면서 내가 특혜 주면서 보상받고 싶어 한다 그거예요. 자, 그럼 기업인은 어떠냐? 자, 기업인은 또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관료들하고 유대관계를 통해서 사업적 수혜를 받으면서 목적을 달성하고 관료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거 너무 사실 지금 싱크로율이 좀 높지 않나요? 지금 아까 읽어드린 대장동 판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자, 성남시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인허가권이나 여러 가지 권리가 있죠. 여러 가지 권한이 있고 그리고 업자들 같은 경우에 어때요? 그런 성남시하고 권력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사업적인 특혜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고 지자체의 권한에 대해서도 주목을 했습니다. 지자체는 건축, 토지위생, 유흥업소, 공장 등 주민들의 생산 및 소비, 일상 활동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구절 하나하나가 정말 예사롭지가 않아요. 물론 이게 다 당시에 이제 그 이재명 변호사가 지어쓴 것은 아니고 뭐 행정학 교과서라든지 이런 데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1심이 난 대장동 판결과의 싱크로율이에요. 얼마나 비슷할까 싶은데.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 여기 논문 중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정말 무릎을 치게 되는데 지방 정치가 당선 또는 재선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는 지방 정치가와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점에서 이해관계인과 정치 권력을 가진 지방 정치가와의 부적절한 거래 행위로서 성립한다. 아까 어떻게 했어요? 업자들이 뭐 도와줬어요? 성남시장 재선 도와줬다고 그랬죠. 그리고 공사 설립 도와줬다고 그랬죠. 그 대가로 어떻게 보면은 사업자의 내정이 됐다고 그랬죠. 그 구조를 본인이 지금 20년 전에 논문에서 미리 쓴 거예요. 어떻습니까? 자, 딱 들어맞잖아요. 당선 또는 재선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는 지방 정치가 그리고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는 자 사이에서의 부적절한 거래 행위. 이거 대장동 사건 아닙니까? 자, 또 있습니다. 아까 인허가권 있죠. 지자체가 건축, 토지위생, 유흥업소, 공장 이런 각종 인허가권 가지고 있고 자, 그런데 지자체장은 어떠냐? 지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탄핵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도중에 임기를 마치게 할 수 있는데 지자체장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벌 아니면은 형사 처벌 아니면 제재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 자 그래서 뭐라고까지 표현을 했냐, 지방 정치가를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지방 영주로 부르는 게 지방 영주라는 것을 그 본인이 그 당시에 스스로 이미 알았었다. 그게 지나친 것만은 아니다. 이 정도 막강한 권한이 있다는 것을 지자체장이 아니었을 때부터 이거를 미리 알고 논문에 썼다는 거예요. 아, 야, 지자체장 이거 좀 제가 속된 표현 하나 쓸게요. 개꿀이네. 권한이 이 정도야? 거기다가 비리를 저질러도 이거 적발도 안 되네. 아, 정말 엄청난 비밀을 알았던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저는 사실 이 논문 굉장히 잘 썼다고 생각해요. 사례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뭐 시장이 주유소 업자로부터 뭐 설치허가 관련된 그런 청탁받고 현금 3천만 원 받은 거, 그리고 이제 뇌물 받고 뭐 공원 지역 내 스포츠센터 건립하기 위해서 2천만 원 받은 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아요. 지금 데자뷰가 아니라 정말 싱크로율이 일치하는 게 이런 것도 있어요. 조금 큰 단위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대장동에 비하면은 정말 짠전이잖아요. 3천만 원, 2천만 원. 대장동 시대를 미리 내다본 구절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지방별로 특색 있는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토지개발 용도 변경 계획 설계 점점 커지죠. 커지면 어떻겠어요? 이익의 규모가 커지겠죠. 비리의 규모도 커지고 그로부터 얻는 어떤 부패 수익의 규모도 커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장동 사건 아닙니까? 그런 용도 변경 계획 설계 등의 과정에서 정보 유출, 특혜 등이 발생한다. 자, 대장동 사건 아까 판결문 어떻습니까? 자, 업자들이 자, 우리는 형제다라고 하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공보지침 만들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 대장동 업자 맞춤형으로 만들었죠. 금융기관 빼고, 그리고 자산관리회사 설립해서 들어오면은 특혜 준다고 해서 가점 준다고 그래서 화천대유 만들어서 들어갔고, 이런 것들이 말은 사실 공정경쟁이고 말은 공모지만은 사실상 내정인 형태로 그렇게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하면은 대장동 말고 뭐가 있냐? 백현동 우리 다 아시다시피 옹벽 아파트 이거 뭐가 문제가 됐어요? 4단계 용도 변경. 야, 4단계 용도 변경 이게 말이 돼? 정말 말도 안 되는 특혜잖아요. 거의 아무것도 못 짓는 1단계에서 빌딩까지 가능한 4단계까지 용도 변경 이거 특혜. 이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자체가. 그거를 누가 썼다? 이재명이. 언제? 20년 전에. 논문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4단계 용도 변경까지 문제된 사건, 본인 지금 기소됐지만은 중단된 사건까지 어떻게 보면 미래를 예견한 이 사건의 1심 판결의 대목하고 너무나 많은 부분이 겹치는 이런 논문을 20년 전에 썼었다.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칼럼이 이제 그 김순덕 칼럼인데 김순덕 대기자께서 이제 그걸 쓰셨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2022년 11월에도 사실 이 논문이 좀 존재가 알려지긴 했었는데 그 논문을 소개를 하면서 지자체장이 어떻게 필요 자금을 마련하는지 영업 비밀을 이 논문에서 알아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이 논문이 원래 좀 표절 시비가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그 이재명 후보가 대선 때 논문 표절이 문제가 되니까 이거 논문 반납할게라고 했는데 경원대 지금 가천대에서 어떻게 했냐? 아니야 이거 표절 아니에요. 나 주요 부분은 당신 뭐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썼는데요라고 해서 논문을 반납을 받아주지 않은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그 김순덕 칼럼에서 이제 김순덕 대기자가 이제 어떻게까지 쓰셨냐면은 이거 본인은 스스로 이 논문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반납까지 했는데 안 받아준 거다. 영업 비밀이 담겨 있는 그런 논문이었다라는 그런 평가까지 했는데 그때가 당시가 이제 그 대장동 사건이 얼개가 문제되는 데였고 지금은 이제 1심 판결이 나왔으니까 1심 판결과의 싱크로율을 비교하면은 더 놀랍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